안녕하세요. 비바이바 윤청합니다. 자, 오늘은 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는 영어로 adverb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verb라는 동사에 add, 추가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이 부사의 역할이 바로 동사에 부가적인 설명이 덧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이 부사라고 하는 것들이 자,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자, 알아보죠. 자, 부사는 시간, 장소, 방법, 정도, 부정 등을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내놨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의 일부를 내놓은 건데요. 이외에도 뭐 조건이나 양태라든지 또 이유라든지 뭐 많은 부가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전적인 의미가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정의인 것이고요. 우리가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사가 문법적으로 어떤 자리에 쓰이는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것은 바로 이 부사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그 기능을 봤을 때는 명사 이외의 품사, 그죠? 명사 이외의 품사를 수식하는 것이 부사다. 이렇게 정리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품사인 동사 수식이 가장 부사의 기본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또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할 수 있고요. 또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다라고 했지요. 그죠?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러한 쓰임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것 같지만 말이죠.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말에서 간단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는 달린다 라고 해보죠. 자, 이럴 때 그는 그냥 달린다 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그는 빨리 달린다 라는 이런 말을 달린다 라는 이 동사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덧붙여 설명할 수 있겠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그녀는 예쁘다 뭐 이런 말이 있을 때에 자, 예쁘다는 형용사입니다. 그쵸? 그럴 때 그녀는 매우 예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또, 자, 그는 달린다. 이 말에 조금 더 앞에 우리는 그는, 자, 어떻게 매우 빨리 달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빨리 달린다. 라는 말에 또 매우 빨리라고 하면서 다른 부사를 또한 수식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말로, 행복하게도, 행복하게도, 예, 행복하게도 그 두 부분은 오래 살았다.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에 행복하게도라는 이 부사가 문장 전체에 대해서 붙어 있는 수식어로 이해가 될 수가 있지요. 사실 그래서 이 문법적인 정리가 좀 어려운 듯 느껴지는 부분 때문인 거지, 사실은 알고 보면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 부사라는 것 조금 더 이해를 해보면 말이죠. 오른쪽 가보죠. 자, 문장에서 제외를 해도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부가적 설명이 부사다. 그래서 핵심적인 어떤 문장 구조의 뼈대를 이루는 소위 주요소, 그죠? 주요소입니다. 주요소는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바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그렇죠? 이렇게 어가 붙는 말이 주요소다라고 했습니다. 문장의 기본 구성, 뼈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요소인 거고요. 이 주요소 이외에 부가적으로 덧붙어서 들어가는 말입니다. 그럴 때 이 부사는 뭐 당연히 문장의 앞에 그리고 이 사이에 각각 전부 각종 부사 상당어구들이 놓여서 수식어구로 얼마든지 덧붙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추가로 부가적으로 더 붙어 있는 부분이 부사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간단히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얘기하자면 추가로 붙어 있는 말 그 수식어구의 부분들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죠. 이 수식어구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형용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부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
형용사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 다음 명사 이외의 품사를 수식하는 것은 부사다. 이렇게 보라고 했습니다. 크게 수식 어구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와 명사 이외의 품사를 수식하는 부사 이렇게 있다라고 알아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은 이 부분이죠. 자, 부사도 가끔 명사를 수식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부사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사의 역할에서는 보통 제외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명사 수식하는 것은 되게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문장에서 구조를 이해한다 라는 말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영어 문장에서 부사가 수식하고 있는 모습들 보도록 하지요.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나는 종종 go to the movies. 자, 영화관에 간다, 영화 보러 간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자, 그랬을 때에 종종 간다라고 go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모습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간다라고 하는 빈도가 어느 정도냐를 그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혹은 빈도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 I honestly don't know what he want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나는 솔직히 don't know, 알지 못한다. 그죠? 자, what he wants, 그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쵸? 자, 부사가 역시 붙어있는 부분으로 문장에서 이 부분이 없다 해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쵸? 나는 알지 못한다. 그가 원하는 것을 하고 주어, 동사, 목적어의 구조로서 나머지로 완전한 문장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부사는 널거지다 라고 생각해 주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This book is very difficult. 자, 이 책은 매우 어렵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difficult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앞에서 수식하는 부사의 모습 확인할 수 있지요. 자, 그 다음 문장까지요. Thank you very much. 자, 이럴 때는 much라는 부사를 이 very가 덧붙어 수식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부사는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하기도 하더라. 됐죠? 자, 그 다음 nowadays, 요즘, 오늘날 하고 문장의 첫머리에 부사로서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 오늘날 많은 티네이저들이 have long hair, 자,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 즉 머리가 길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챙겨두면 좋을 것은 바로 뭐냐면은 문장의 주어보다도 먼저 보일 수 있는 형태가 바로 부사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어 문장을 볼 때는 주어, 동사의 순서로 문장이 나온다라고 알고 있죠. 근데 주어보다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어떤 말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어보다 먼저 나오는 이 말은 되게 부사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당연히 주어는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할 테고 이 명사보다 앞에 있는 것은 되게 부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참고로 나와 있는 두 예문 보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른쪽에. 자, 부사도 명사를 수식할 때가 있다라는 예를 잠깐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even children can do that 해서 심지어는 아이들조차 can do 할 수가 있다. 그것을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인 명사에 대해서 수식어구로 붙어 있는 이러한 부사의 모습도 볼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he alone. 자, 오직 그 사람만이 don't know it. 그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only라는 부사가 주어인 명사에 대해서 역시 붙어 있는 수식하는 그러한 형태를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입니다. 자, 문장들을 이제 품사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좀 해서 해석을 해보자라는 거지요. 뭐 그저 부가 설명에 해당하는 부사,
그럼 뭐 그러면 문장에서 완전히 날려서 그냥 없애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닌가? 뭐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이 부사에 대해서도 약간 세부적인 공부를 해야 할 것이 일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기초 표현이 끝나고 나서 또 우리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인 거고요. 일단은 이런 것도 있다. 간단히 맛만 본다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죠. Computer programming is hard work. 힘든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이 work라는 명사가 보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고요. 이럴 때 이 work라는 명사의 앞에 있는 hard는 당연히 형용사 hard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hard의 해석은 말이죠. 이 hard는 형용사일 때에 힘든, 어려운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물론 뭐 딱딱한 뭐 이런 정도의 의미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힘든 일이다. 자,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것이죠. 자, 그 다음 he worked. 그는 일했답니다. 그 다음에 hard. 동사 뒤에 있으니까 이때는 부사로 봐야 되겠지요. 그럴 때 힘든 일을 했다. 아닙니다. 힘든 일을 했다. 그것은 품사를 무시하고 자리를 무시하고 한 해석인 거죠. 그런 식으로 그냥 말 맞추기로 대충 하면 결국 엉뚱한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그는 힘든 일을 했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일했다. 그 다음에 부사로 열심히 일했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동사 수식하는 부사로서 열심히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형태는 동일하지만 다른 품사로 파악이 될 수 있는 영어의 특징. 바로 영어는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to 부정사는 뭐냐? 문장에도 없어도 상관없는 부분인데 곁다리로 붙어있는 말들입니다. 그죠? 자리가 이미 그렇죠? 그는 일했다 열심히 하고 끝내도 됩니다. 그래서 이 to 부정사도 역시 부사. 부정사가 부사적으로 떨거지로 붙어있을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해석을 해주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support 하기 위해서 his family를 그렇죠? 그의 가족을 뒷받침하기 위해, 즉 부양하기 위해, 그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we can hardly believe his story. 우리는 hardly 자 이렇게 형용사 부사 동형인 경우에 말이죠. 뒤에 ly가 붙는 형태로 또 다른 부사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지요. 자, 그 대표적인 형태 중에 하나가 바로 hardly인 겁니다. 이 hardly는 열심히가 아니고요. 거의 뭐뭐 않는 이런 뜻이죠. 준부정어라고 합니다. 그죠? 거의 not에 가깝다 인 겁니다. not이라는 이런 부정의 표현도 보통 부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거의 뭐 할 수가 없다. believe, 믿을 수가 없다. his story, 그의 이야기를 우리는 거의 믿을 수가 없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상세한 부분들을 정리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부사가 형용사와 동일한 형태로서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될 수 있는 형태는 우리가 문장에서 파악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기초문법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암기해야 할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러한 경우에 ly가 붙는 별도의 부사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또 완전히 다른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따로 외워줘야 할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오늘은 부사라는 것의 기본적인 그 의미와 그리고 그 자리에 따른 쓰임 이런 정도를 가볍게 배워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